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조수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간과 빛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자연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래전부터 이 강한 태양빛, 이 직사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굉장히 건축에서 또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직사광은 한쪽에서 비춰오는 이 강한 햇빛 때문에 실제로 실내 공간 자체가 어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공간이 어두워 보이고 한쪽은 너무 눈부셔 보이는 이 강한 대비를 만들어내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한 직사광은 온도라든지 어떤 변형이라든지 실제로 건축물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예전부터 만들어왔던 그런 건물에는 지붕과 처마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옥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게 길게 처마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은 건물을 이루고 있는 이 나무 자체가 젖지 않도록 비나 바람에 의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한 직사광, 빛 자체를 가리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긴 처마가 직사광이 직접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고 넓게 펼쳐놓은 마당에서 반사된 빛이 실내 공간 안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한옥의 어떤 조명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직사광이 직접 들어오지 않아서 어둡지 않을까라는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그 공간 안에 들어가 보면 공간이 굉장히 밝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반사된 빛이 안쪽으로 또 위쪽으로 비춰지는 이런 방식이 만들어졌을 때는 오히려 한옥 자체의 어떤 공간 전체가 안온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층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긴 처마라든지 밝은 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의 강한 빛을 어떤 부드러운 형태로 바꿔서 실내 안에 쓸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고층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처마를 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직사광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버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루버는 이제 수평형 루버가 있고 수직 루버들이 있는데요. 수직 루버는 보통 조명 기구에서 많이 쓰이고 수평 루버는 건물 외관에 수평으로 놓여진 어떤 하나의 바처럼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평 루버는 직사광을 가리고 루버 윗면에 반사된 빛이 공간 안쪽으로 깊숙이 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루버의 형태가 굉장히 축소돼서 실내 공간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블라인드죠. 무조건 이거를 가리거나 막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블라인드의 각도를 잘 조절하면 직사광을 실내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공간 안, 특히 천장 부분을 밝게 비추는 요소로서 이 블라인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쉽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커튼이죠. 커튼 같은 경우는 여러 방향으로 빛을 산란하는 방식으로 빛을 바꾸기 때문에 강한 직사광을 부드러운 형태로 실내 안으로 들여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연의 빛을 들이는 어떤 특징을 알고 나서 우리 주변의 건물들을 보면 어떤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물 외벽에 바로 창문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두고 그 뒤에 어떤 창문이 붙어 있는 이런 방식도 실내 공간에 가게 되면 직사광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반사하는 그런 방식들을 만들어내면서 창문 앞도 훨씬 더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빗선반이라고 해서 루버가 창문에 붙어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위에서 들어오는 빛을 한번 차단하고 그 반사된 빛이 공간 안으로 쓰이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런 요소들이 쓰이게 됩니다. 루버 자체가 어떤 공간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기도 하고요.
차단하고 막는 것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시야를 막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루버 같은 경우는 빛은 차단하면서 실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은 차단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만들어지는 어떤 커튼홀 같은 외벽이 전체로 유리로 만들어지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직사광을 차단하기 위해서 루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연의 빛을 다루는 어떤 한 가지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집에 블라인드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면 무조건 막거나 열거나 이 두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 각도를 잘 조절해서 외부의 강한 빛이 실내 공간에 어떻게 바뀌어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어떤 블라인드의 빛은 인공 조명을 켜지 않고도 자연의 빛이 오히려 풍성하게 실내 공간에 사용됨으로써 훨씬 더 쾌적하고 좋은 빛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공간 안에 쓰이는 그런 블라인드, 커튼, 어떤 처마, 그다음에 루버와 같이 이런 요소들은 자연의 빛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공간 안에 부드럽고 또 쾌적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조명이 12개가 설치되어 있는 한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간의 한쪽에는 창문이 놓여져 있죠. 이 공간에 설치된 이 조명 기구들의 스위치를 나누려고 할 때 이 스위치는 A, B 양쪽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게 더 좋을까요? A타입은 가로 방식으로 4개씩 묶은 타입, 또 B타입은 세로 방식으로 묶은 타입이죠. 물론 공간 안에 구획을 나누고 조명기구에 어떤 스위치를 묶고 하는 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공간 그리고 창문이라는 요소만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B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에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공간의 한쪽 면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A 방식으로 스위치를 나눈다면 한쪽의 빛이 얼마나 밝든 밝지 않든 12개의 조명을 모두 켜야 하겠죠. 하지만 낮 시간 한쪽에서 강한 자연광이 들어와서 조도를 충분히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안쪽에 한 줄, 두 줄 정도의 조명만 켜도 공간의 모든 빛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스위치를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질문에 자연광이 어떠하느냐라는 이 고민이 함께 들어갔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선택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어떤 실내 공간의 인공 조명도 낮 시간에 어떤 조명을 켤 것이고 밤에는 어떤 조명을 켤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질문을 나눠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명 설계, 조명 계획에도 이 자연광의 고민은 계속해서 있어야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례처럼 한쪽에서 들어오는 강한 빛은 오히려 실내 공간을 어두워 보이게 만듭니다. 강한 대비가 생기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떤 건축물들은 평면이 넓어지면 그에 따라서 높이도 같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현대 건축물은 층고는 거의 일정하면서 실내 공간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창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연의 빛은 제한적인 데 반해서 실내 공간은 점점 더 넓어진다는 이 의미가 되는 거죠. 자연의 빛이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인데 실내 공간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높은 대비 또 실내 공간의 한쪽 부분이 어두워져 보이는 현상이 더욱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 낮에 밝은 어떤 빛을 어떤 조명을 사용해서 완화시킬 것인가, 오히려 햇볕이 밝기 때문에 켜야 하는 조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반대로 해가 졌을 때 우리는 그 공간을 어떤 빛으로 채울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자연의 빛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내 조명을 접근한다면 우리의 공간은 훨씬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쾌적하기도 하고 심지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실제 우리의 실내 조명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공간에 대한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죠. 아마 이 욕망은 인류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없어지지 않을 욕망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수많은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머물고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채우고 그런 공간을 더 좋게 만드는 데에 사실 그 어떤 비용보다 우리는 많은 비용을 그곳에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요. 좋은 공간을 만드는 여러 요소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에 좋은 어떤 설비를 드린다, 혹은 좋은 가구를 채운다라고 했을 때 그 가구를 한번 사러 가 보시면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가구의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공간을 좋은 요소, 좋은 가구, 좋은 설비로 채우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공간 자체를 어떤 고치는 인테리어라든지 공사라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과 어떤 인력과 다양한 요소들의 사용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사, 시공의 영역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빛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공간을 만드는 구성 요소는 바로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지인을 통해서 이런 좀 도움을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식당이었는데요. 식당 가운데 있는 이 마당 공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해 주셨었거든요. 나무도 있고 벤치도 있고 뭐 길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빛만을 바꿔도 여기는 충분히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있는 조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조명은 사방으로 빛이 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조명들로만 이루어진 공간에서 제일 밝은 것이 조명이 됩니다. 광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빛나는 그 조명들이 공간에서 가장 밝은 요소가 되고 거기에 익숙해진 우리의 눈 때문에 공간 자체는 훨씬 더 어두워져 보이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조명이 정확히 어떤 곳에서 어디를 비출 것인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밝힐 것이고 무엇을 밝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 공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되지 않은 비용으로 이 공간에 있는 조명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퍼지는 조명들을 나무를 비추고 뭐 길을 비추고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벽 조명 같은 경우도 사방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벽 자체를 비추고 광원을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풀숲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에도 스프레이를 뿌려서 바닥으로만 빛이 가게 했습니다. 1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바꾼 이 공간의 이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으로 다른 어떤 요소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보다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공간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빛만으로 우리의 공간은 달라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공간은 어떻게 인지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공간은 어떤 물리량이 아니라 기억의 총합이라고요. 입체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공간을 기억하고 공간을 인지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기억, 경험의 총합입니다. 그 공간에 머문 시간의 어떤 날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나의 컨디션이라든지 뭐 음악 소리라든지 모든 그 경험들이 합쳐져서 어떤 우리의 공간의 기억들을 만들죠.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경험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약 80%를 시각감각이라는 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시각감각은 빛에 의해서 결정되죠. 빛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공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간의 빛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빛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좋은 조명은 비싸지만 좋은 빛은 비싸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공간 안에 우리가 빛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고민을 바탕으로 좋은 빛을 우리 공간에 채워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좋은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빛이 공간에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는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주거 공간의 빛은 왜 그렇게 좋은 모습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짧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명 설계 일을 할 때 주로 어떤 경관 조명이라든지 지하철이나 여러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아파트 조명 설계를 하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드디어 뭔가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요. 그래서 그 일을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저희 팀에서 열심히 다양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실에는 천장등, 방에는 방등, 이런 방식으로 좀 획일화된 어떤 조명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식, 다양한 형태, 좋은 빛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안타깝게도 결국은 방등으로 끝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주거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 자체가 각 사람이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 혹은 그거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빛과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공간에서 좋은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서 혹은 어디에 누워서 어디를 바라보는지 이와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아파트 조명 설계를 하는 그 시점에는 조명 설계자가 방에 침대가 있는지 없는지, 침대가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는지, 여기에 한 명이 쓰는지 두 명이 쓰는지, 이 공간을 쓰는 사람이 키 큰 어른인지 키가 작은 아이인지, 거실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요소들을 정할 수 없는 환경에서 조명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실에는 가장 넓은 배광의 거실등을 사용하게 되고, 방에는 어디에도 큰 그림자가 지지 않을,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생기지 않을 방등 같은 것들이 사용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 아파트처럼 짓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구분된 환경이 낳은, 어떻게 보면 극도의 하향 평준화된 조명이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거실등, 방등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명 설계를 할 때 우리의 공간은 좀 더 좋은 빛으로 채워나가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공간 속 사람의 존재를 생각할 때 비로소 좋은 빛을 만드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빛이 필요한지, 이 고민을 계속할 때 이 효율적이고 멋진 이 빛이라는 도구를 우리 공간에 아름답게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간과 빛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빛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